자, 그 다음, 자랑을 잘하는 사람. 자, 컴플렉스의 반사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컴플렉스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자랑. 본인이 조그만 것도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왜, 별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 등을 보면, 막 자랑하는, 뭐, 귀걸이 받았다, 뭐 받았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자,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을 숨기기 위해서 좋은 점만을 부각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칭찬이나 인정을 해준다. 자, 생각나는 대로 즉석에서 말하는 사람. 자아의식이 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그때그때 다 뱉어내는 사람.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인내력과 포용력, 그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그 사람이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 사람 입장에서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응대해야 한다. 자, 낙천적인 사람, 감정 설득 화법으로 응대한다. 낙천적인 사람은 크게 화를 내거나 뭐 크게 슬퍼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 판단력, 실행력이 뛰어난 적극적인 성격. 그러니 판단하고 실행을 하는 걸 바로바로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감정을 호소하는 설득 방법을 응대를 하는 게 좋다. 자, 확신 없이 행설수설하는 사람. 주의력이 산만하고 사고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이야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주의력이 산만하고 사고력이 없다면 작은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이야기들은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쪽의 이야기들만 상담이 아닌 수다가 될 수 있다. 상담이 아닌 수다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직원이 주도권을 쥐고 고객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자, 곧바로 타협하려는 사람. 자, 충분한 경계가 필요한 사람이다. 자, 고객이 원하는 바를 바로 뭐 이렇게 나와 상담을 통해 어떤 건 되고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바로 협상을 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로 이야기는 진행시키되 상대방의 생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짜여 놓은 프로그램, 그리고 화장품의 가격, 요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방향을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기보다는 어때요? 상대방을 나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잘 보면서 상대방이 한 걸음 물러설 의사가 있는지 나와
협상을 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잘 관찰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객 만족 서비스 지침. 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에요. 자, 첫 번째, 고객 스스로가 선택한 상품이 되도록 하라. 고객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라. 세 번째, 고객의 이야기에 기울여라. 서비스 지식을 완전히 습득하라. 자, 단점과 장점, 설명화법을 사용하라.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객 스스로가 선택한 상품이 되도록 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대부분 뚜렷한 개성이나 주체성을 가지고 서비스의 종류를 찾거나 결정하지만 선택에 필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고객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각에 꼬리를 무는 사람이라던가, 의사결정을 혼자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도움이 필요하다.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는데, 티가, 백벌이 있어요. 자, 이 티 중에 우린 하나를 골라야 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고 와서 나는 뭐 박스티 혹은 몸에 달라붙는 옷 그 다음에 컬러는 뭐 지금 뭐 핑크색, 화이트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서 그것만 딱 사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딱 들여서 보는 순간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본인이 생각했던 걸 물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자 했던 그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 자, 근데 일방적 강요는 구매 의욕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자, 고객님이 사러 오신 화장품, 고객님이 관리받으러 오신 프로그램은 무시한 채, 자, 고객님은 이걸 하셔야 돼요. 고객님은 이 에센스를 구매하셔야 돼요. 고객님은 이 프로그램을 받으셔야 해요. 이런 식의, 일방적 강요는, 고객님이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피부관리실에 와서 관리를 받는, 결제를 하는 그 의욕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장품 사러 매장에 갔을 때 본인은 만약에 핑크색 섀도우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판매하는 직원분께서 고객님은 핑크색 안 어울리세요? 오렌지색이 더 어울리세요? 오렌지색을 구매하셔야 해요. 라고 한다면 그래요? 그럼 저 오렌지색 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 본인이 생각하고 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일단 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거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다. 자, 서비스에 관한 지식
기록과 정보가 불충분한 고객이라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구매 의욕은 생기지 않는다. 응. 자, 고객님이 관리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구매 의욕은 생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취향에 맞는 몇 가지 서비스를 함께 제시하여 고객이 비교 선택하도록 한다. 자, 고객이 피부관리실에 보습관리를 받으러 왔어요. 자, 보습관리를 받으러 왔는데 보습관리가 우리 매장에 5가지가 있어. 자, 5가지가 있는데 이걸 고객님한테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고르지 못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고객님한테는 1번과 5번이 제일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격적인 차이라든지, 혹은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제품, 이런 것들의 차이를 설명을 함으로써,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고객님이 선택을 하는데 선택이 조금 쉬워질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고객이 스스로가 선택한 상품이 되도록 하라. 고객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라는 얘기죠. 자, 2번째, 고객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라.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여 대화 도중에 뭐뭐뭐 고객님과 같이 고객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화 예약을 받거나 혹은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고객님의 성함을 불러준다며.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누구누구분 뭐 누구누구님 하고 불러주잖아요. 자, 그 병원에 예약을 할 때 어떤 고객님의 성함을, 자, 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병원에 관리를 받고 나왔어요. 피부과에서. 그런데 박선영 고객님, 다음 예약은 언제로 해드릴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네 라고 하겠죠. 그러면 고객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에 감동을 받는다. 자, 고객이 돌아간 후에 고객 카드를 만들어 고객의 방문 기록과 취미, 기호 등을 정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객 차트가 있죠. 그래서 고객님이 언제 관리를 받으셨고, 언제 어떠한 제품을 구매를 하셨고, 그리고 고객님의 어떠한 화장품을 썼을 때 알러지가 있다든지, 요런 것들, 그리고 취미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요런 것들. 그러니 고객님의 정보, 내가 알고 있으면 고객님을 응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록해 놓는다. 그래야 고객님이 다음번에 방문을 하셨을 때, 고객님, 이 제품은 고객님에게 알러지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혹은 고객님 언제 여행 다녀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라고 해서 고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기억을 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다. 자, 한 번이라도 방문한 고객은 이름을 기억하여 재방문하였을 때 뭐뭐뭐 고객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한다. 자, 우리 고객님이 단순히 관리실에 왔을 때 1회 받고 티켓팅을 바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죠. 자, 처음에는 1회만 받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다음번에 한 달 뒤에 티켓팅을 하러 오셨어. 그때 고객님 한 달 전에 받고 가셨었죠? 누구누구 고객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내가 한 달 전에 왔다 갔는데 나를 기억하네 라고 해서 감동받게 되겠죠. 내가 한 달 전에 티켓팅도 안 했는데 나의 이름을 그리고 내가 언제 왔다 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받았는지를 기억을 해준다면 고객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자, 고객을 조금 안쪽으로 기울여 관심을 표명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친구랑 얘기할 때 친구 얘기가 너무 궁금하거나 친구 얘기에 집중하게 되면 몸이 앞으로 쏠리죠. 그러니 고개를 조금 앞쪽으로 해서 고객님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라는 제스처를 보여준다. 자, 눈을 보면서 맞장구를 친다든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야기 도중에 질문을 던져 이야기를 진행한다. 고객님의 눈을 보면서 맞장구 그러셨어요. 즐거우셨겠어요. 뭐 요런 식의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지금 고객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 도중에 질문을 통해서 고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 있게 이야기를 진행한다. 자, 고객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는 등 고객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표현한다. 고객님이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내가 들은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이 이게 맞으신가요? 하고 고객님한테 질문을 던지면 고객님이 맞다, 아니다. 그럼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라는 걸 확인시켜 드린다. 라는 거죠. 자, 서비스 지식을 완전히 습득하라. 자,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습득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 서비스를 왜 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지식이 완전히 습득되지 않으면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고객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 서비스 상품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습득한다. 자, 서비스 상품. 우리가 하는 피부 관리,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 상품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전문가로부터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면 실장님, 팀장님 등과 같은 전문가로부터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잡지나 신문, 정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피부, 헤어, 메이크업, 그 다음에 네일, 이것들은 단순히 실기만 잘 할 게 아니라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한 이론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또한 헤어도 마찬가지. 펌을 했을 때 어떻게 일제와 이제가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 펌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컬러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컬러를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 비율에 따라 컬러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 메이크업, 네일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부터의 습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잡지, 신문, 그리고 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요즘에 뭐 강의 같은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 단점, 후, 장점 설명할 법을 사용하라. 무슨 얘기예요?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장점을 나중에 이야기하라.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왜 은행 같은 데에서, 뭐, 펀드나 이런 상품들을 판매할 때 나중에 고객님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화장품이 됐던 약이 됐던 어쨌든 트러블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약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객님이 현재 이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죠. 자, 우리 병원 같은 데 가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자, 동의서 사인할 때 보면 수술 중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도 수술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던가, 내 생명이 연장이 된다던가 하는 얻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다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사인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거죠. 자, 그거예요. 상황을 설명할 때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하고요. 나중에 플러스적인 측면을 언급한다. 그래서,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님한테는 이런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얘기한 단점을 약간 머릿속에서 지우고 장점만을 기억시키는 상담 방법이죠. 자, 마이너스 측면을 언급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 자, 마이너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어떠한 약이든, 어떠한 화장품이든, 그러면 부작용과 트러블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 고객님한테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을 그대로 고객에게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 숨기지 않아, 라는 인식을 갖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렇게 고객이 나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단점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주 수업을 모두 마쳤고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얼굴을 보고 직접 수업을 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에 오시면 제가 온라인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 질문하고 잘 공부하셨는지 확인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에 온라인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오늘 것까지 해서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